초반에는 계속해서 가마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한답니다. 미리 준비해둔 소나무를 아궁이에 끊임없이 집어넣는데요. 느껴지는 열기만으로도 대략의 온도를 짐작한다지만 가마 출입구에 벽돌 하나를 빼서 소금 그릇들을 살핍니다. 400도에서 450도 정도 되면 이 소금이 이제 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익는 소리가 팝콘 튀겨지듯이 이게 익는 소리를 보면서 이제 불을 조절을 해야 돼요. 소금 결정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이는 소금이 불순물을 뱉기 좋은 형태로 변한다는 건데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참나무를 쪼개 준비하는 작업자. 소나무 대신 참나무로 땔감을 바꿔놓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불이 길어요. 그러니까 온도 올리기가 좋아요. 그런데 참나무는 불이 짧은 대신에 오랜 시간에 이 불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익을 때 은은한 열기를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와 소나무를 번갈아 떼고 있어요. 땔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실패 끝에 얻은 값진 노하우죠. 그렇게 소금에서 불순물을 날리는데 걸리는 시간과 적정 온도를 단계별로 맞춰갑니다. 대신 소금을 굽는 내내 그는 가마 앞을 꼼짝없이 지켜야 한다는군요. 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 뗄 때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계속 이거 불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넣어야 돼요. 그 시각 공장 안에서는 소금에 들어갈 마늘 준비가 한창입니다. 단양 특산물인 육종 마늘인데요. 마늘을 이걸 슬라이스 쳐서 가마에다가 굽기 위해서 지금 썰고 있는 중입니다. 마늘을 이게 또 말려야만이 마늘 가루를 해가지고 마늘 소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강하다는 단양 마늘. 미리 잘라두면 본연의 맛과 성질을 잃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잘라 사용하는데요. 마늘을 도자기 가마에 딸린 뒷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궁이 쪽 벽 가까이에 넣는데요. 여기가 가마의 끝자락이에요. 여기 소금 구울 때마다 그 가마에 불을 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잔열로 해서 이걸 마늘을 준비해서 굽고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마늘도 서서히 구워집니다. 가마에 불을 피운 지 10시간째 애써 막은 문에 구멍을 내는데요. 불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칸불 떼려고 이게 나무를 열고 있어요. 앞에서 불을 뗐으니까 중간에서 이제 나무를 넣어서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가마의 온도가 500도에 이르면 소금 그릇과 가까운 곳에도 불을 피워서 소금이 녹기 시작한다는 800도까지 온도를 높여줘야 하는데요. 그쯤에 다다르면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아궁이에 산소가 유입되는 걸 막습니다. 800도에서 한 3시간 유지시킬 거예요. 불순물이 모두 날아가는 800도에서 한참 뜸을 들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도 소금이 녹아버려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죠. 그렇게 무려 17시간을 작업자는 쉬지도 먹지도 못한 채 가마 앞에서 불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사람이 먹고 인체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잘 구워야 된다.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금을 접한 건 15년 전. 원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도자기 마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가마가 있고 소금 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내 방식으로 하면 좀 낫겠다 싶어서 소금에 빠지게 됐고 소금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시간 그리고 정성으로 구운 소금이 완성되어 갑니다. 작업 나흘째. 가마에 불이 사그라들고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막아놓은 출입구를 조심조심 깨는데요. 그릇 안 소금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열기가 꽤 남아있는 가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 익었네. 소금이 이렇게 약간 녹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구워진 겁니다. 와, 소금 입자가 곱게 변했네요. 이제 가마 안에 소금 그릇을 다시 밖으로 전부 꺼내는데요. 가마에 들어갈 때보다 한층 약해진 그릇은 옮기기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것도 보이는 것이 일이 쉽진 않겠군요. 덥다. 오케이. 50도에 달하는 가마에서 탈출하듯 나온 작업자. 땀으로 흥건합니다. 진이 빠질 대로 빠졌지만 위생복을 덧입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처음 1톤의 천일염에서 불순물과 수분이 날아가고 나오는 양은 700~800kg 뿐인데요. 굽는 동안 결정이 깨져 입자가 작아진 소금은 식으면서 서로 뭉쳐 꽤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제 이 소금 덩어리들을 파쇄할 차례. 방망이 등장입니다. 근데 소금 빻는 것까지 일일이 손으로 하기엔 너무 번거로울 듯한데요. 손으로 빠는 게 입자도 맛있어 보이고 기계는 이게 감당을 못해요. 이 소금이라 어떤 기계를 만들어도 다 녹이 슬어서 못 써요. 어느 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게 없는 그야말로 수제 구운 소금이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소금 가마에 복사열로 구운 마늘을 준비합니다. 햇빛 건조를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웬만한 습기에도 눅눅해지지 않는다는데요. 분쇄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마늘 첨가량은 오랜 실험 끝에 정한 비율에 맞추는데요. 구운 소금에 마늘을 20%를 섞어요. 구운 소금 10kg라서 이걸 2kg를 넣고 있습니다. 마늘이 꽤 많이 들어가는군요. 마늘 한 접으로 200g 마늘 소금 10병밖에 만들지 못한다는데요. 장장 닷새나 걸려 완성한 천연 마늘 소금. 감칠맛은 따놓은 당상이군요. 구운 소금 만드는 작업이 꼭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 업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게 좋고 이 소금 만드는 작업도 참 재미있다. 이러니까 이거 참고 견디면서 하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향한 작업자들의 마음이 800도입니다. 불순물은 날리고 열정만 남았으니 말이죠. 전라북도 익산에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공장. 이곳 역시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료 입고가 한창인데요. 이것들이 다 뭔가요? 이거 청양고추예요. 분말로 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생산 예정인 것이 청양고추 조미료랍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만 이렇게 한가득 들여온 건데요. 이걸 다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손질해야 합니다. 청양고추 꼭지 따는 일 하나에 여러 명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한 보통 800kg 정도 작업을 하는데요. 꼭지 제거 작업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뜨면서 일일이 다 불량도 있나 썩은 게 있나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만 계속해서 보면 왠지 그게 싫어질 듯한데요. 5월에 6월 정도 작업을 한 10톤에서 2톤 하는데 그때는 고추 쳐다도 안 봅니다.
소나기가 점점 뻐근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꼭지가 제거된 청양고추는 세척기로 향합니다. 이물질이나 잔여 농약 등이 깨끗이 씻기는데요. 이 순간도 작업자는 청양고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처리 작업에서 한 번은 골라내긴 하는데 그 이후에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세척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고추가 분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요. 완성품의 색을 균일하게 맞추려면 붉게 익은 청양고추는 골라내야 한다는군요. 초벌 세척을 마친 것들은 다시 일일이 헹구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요. 작업자들의 예리한 눈으로부터 최종 통과한 청양고추만을 3.5kg씩 소분합니다. 그 다음 절단기에 넣어 잘게 자르는데요. 이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참아보려 해도 자꾸 기침이 새어나오는데요. 지금 얼굴이 좀 따가워가지고요. 이게 고추가 썰어진 게 나오다 보니까 씨앗이 튈 수 있어가지고 튀면 많이 괴롭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요. 그래도 작업을 멈출 순 없죠. 매운내를 풍기며 채반에 넓게 펼쳐진 청양고추는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곳엔 마치 빨래방 대형 세탁기처럼 생긴 기계들이 일렬로 쭉 줄지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 기계는 진공건조기입니다. 흔히 보시는 가정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진공이 돼 있는 건데요. 이걸로는 이제 원물을 말리면 이제 색과 맛, 향이 잘 보존되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익히거나 얼리는 건조법뿐이었기에 조미료화할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변색이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상온 건조 기술이 새로 개발되면서 만들 수 있는 천연 조미료의 종류도 늘었답니다. 청양고추도 그중 하나죠. 습도에 맞춰서 진공도, 온도, 마이크로웨이브 발진량 그거를 다 조절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가 이제 습도에 맞춰서 건조가 되게끔 프로그램이 다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 한 대에 들어간 청양고추 건조 시간은 서너 시간 남짓. 그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지금까지의 작업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느새 건조 후 살균까지 마친 청양고추. 이렇게 부서지는 거 보니까 지금 잘 마른 상태입니다. 매운내는 건조 전 그대로 작업자의 코를 찌르지만 양은 줄어든 것 같군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kg 정도 건조를 시키면 100g 정도 되는 소량만 나오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청양고추는 결과물이 원물의 10%뿐이랍니다. 이제 건조한 청양고추를 분쇄할 차례. 이것이 바로 작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정입니다. 고추를 분쇄판에 부어 기계 안으로 밀어 넣는데요. 너무 매워서 힘듭니다. 매운 냄새, 미세한 가루, 작업 내내 눈, 코, 입이 모두 괴롭습니다. 청양고추가 원래 맵기도 한데 수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건조돼 있으면은 더 매워서 작업이 좀 많이 힘들어요. 작업자들이 이 작업할 때 잘 꺼리겠네요. 예. 많이 조금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이 조금 힘들어해요. 청양고추 조미료를 만드는 날이면
80kg에서 많게는 150kg의 건조고추를 분쇄해 분말로 만드는데요. 한 시간에 많이 해봤자 20kg에서 30kg씩밖에 작업을 못한다는군요. 분쇄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은 탈출하듯 분쇄실을 빠져나가는데요. 미세한 청양고추 가루가 피부에 들러붙어서 바로 헹궈주지 않으면 한참 고생할 수 있답니다. 많이 따가웠나 봐요? 아, 예, 그 청양고추 가루 때문에 좀 눈도 따갑고 그 피부도 조금 많이 따가워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즉시 닦아야 할 것은 작업자들의 피부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건조가 끝나가지고 소가려고 바삭바 뺀 항목이 바뀔 때마다 향이나 부산물 때문에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건조하면 매운 냄새는 기본이고요. 다른 채소에 비해 고추씨 등 유독 부산물이 많아 청소 횟수도 느는데요. 문제는 기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건조기한이 비좁습니다. 청소 자체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고역이죠. 장애물을 피해서 구석구석 닦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이 유연한 작업자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청소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루는 기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해야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청양고추의 매운 성분과 사투를 벌이며 완성한 청양고추 조미료는 22g씩 병에 담깁니다. 22g의 분말은 그 10배 무게의 청양고추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물을 그대로 건조시켜 조미료화한 것은 청양고추뿐만이 아닌데요. 대파, 생강, 마늘, 표고버섯 조미료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춘 여러 가지 천연 조미료가 있습니다.